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바꿀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들에게 전기차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를 살 때 주의사항들 세 가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살까? 살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는 뭘까?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8월과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를 봤을 때 현대차는 마이너스 6.5%, 기아는 6.6% 내수시장, 국내 시장 안에서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 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가 마이너스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그리고 어, 그 제네시스 GV60이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난을 겪기는 겪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가하는, 그러니까 1만 대를 전기차가 돌파해서 약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수시장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3,337대,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1,960대, 그리고 포터 2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207대, 그리고 니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038대, 기아 봉고 3 일렉트릭은 642대, 제네시스 G80은 142대를 판매를 하면서 1만 대를 아이오닉 5하고 포토2 일렉트릭만 해도 1만 대를 돌파를 해서 전기차 내수 시장이 약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의 성장세에서는 현대차나 테슬라 위주의 그 성장세가 높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벤츠 같은 전기차도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국내 승용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로 봤을 때 16만 대고, 그 승합차나 화물차, 이륜차까지 합치면 21만 대, 그리고 정부 내년에 44만 대까지 2025년까지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가속력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연기관차하고는 다르게 전기 모터에서 바퀴에 힘이 실려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원하게 나가는 이런 전기차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나 연료비 등에서 유지비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가면 되고 자동차세는 매년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충전 요금은 1kW에 225.7원에서 50kW 충전이 292.9, 100kW가 109.1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현저히 낮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WD 같은 경우에 한 대당 월 평균 주행 거리가 1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으로 했을 때 한 달 비용이 5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금이 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66,000원, 7만 원 정도 선으로 머물죠. 그래서 지금 경차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좀 많이 타면 12만 원 정도 나오는 부분에서 휘발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요금, 충전 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품 수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적어서 부품 교체 빈도가 낮고요. 그리고 엔진이 없죠.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서 1만 킬로일 때 엔진 오일, 그다음 미션 오일을 교체하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제동 장치 부품 부속품 교환 주기도 내연기관보다 깁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 빈도도 낮고, 그리고 따로 교체해야 될 부품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제동 장치 부품 교환 주기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보조금이 제일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구매 보조금은 보통 엔진 차보다는 전기차가 2천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1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있고, 1년에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빨리 그게 소진이 되면 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면 연초에 신청을 해서 구매 보조금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보는 방법은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같은 이런 사이트에다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치시면은
치시면 이제 이게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라고 누르면요. 이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 구매 및 지원에 가면 지급 현황,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누르면 이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누르고 들어가면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자체별로 쭉 정부에서 주는 거, 지자체에서 주는 걸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한번 조회 볼게요. 조회하면 이렇게 차량별로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조하는 총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만약 뭐 국비는 773만 원이고 그다음 지방비는 434만 원이라서 120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소울이라든지 뭐 니로라든지 EV6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 실내 공간이 넓어집니다. 옛날에 내연기관차의 프레임에다가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넣는 식보다는 실내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실내 공간이 좀 넓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높은 가격이 높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히터의 전기식이라서 공기가 건조하고,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보통 엔진 기관 차보다는 2천만 원 정도 비싸고요. 그래서 구매 보조금을 꼭 반드시 받아야 1천만 원으로 낮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 충전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 충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히터가 전기식이라서 공기가 건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의 충전기는 지금 약 한 7만 2천 기 정도 되고 개인은 3만 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용 충전기까지 합치면 10만 기기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27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급속 5천기, 완속 19만 5천기 같은 전기차 충전기를 20만 기까지 보급을 해서 전기차를 50만 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20만 개를 보급을 하면은 50만 대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주차 면적의 5%, 기존 아파트는 2%,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용 주차장은 50면 주차면이 50명 넘으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래서 점점 2025년까지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점점 더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주의사항을 볼게요. 첫 번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자체 보조금은 얼마고 국비로 해줄 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고 총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시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지급하는 가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 충전기가 충분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부족하면 완송 충전기라 할 수가 있는데 완속 충전기로 했을 때 완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역 내 충전기가 부족하면 여러 차량이 대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는 동네 충전기가 충분한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내가 살려고 하는 차종은 얼마나 보조금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이나 아니면 고전압에 관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익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이 나와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충전이 비 올 때 하게 되면 감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상식들을 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전기차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장점과 전기차의 단점, 그리고 내가 전기차를 진짜 구매한다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주의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기차를 만약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